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금일가는 어떤 오행을 만나야 좋을지 식간별 조합의 희귀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공부하기 전에 난강망에 나오는 경금의 진신체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계절별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봄의 경금, 봄 중에서도 인월의 경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월의 경금은 병화를 먼저 쓰고 간목을 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인월은 금의 한기가 제거되지 않아서 병화를 써서 금의 기운을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월에는 목화가 다 왕하니까 토가 두터워져서 매금될 우려가 있으니까 마땅히 간목으로 소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월 경금의 진신은 병화, 간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묘월의 경금은 정화가 일선의 용신이 되고 간목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경금의 배합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묘월에는 한기를 논하지 않기 때문에 병화 대신에 정화를 써야 하는데요. 정화를 쓰게 되면 이때는 당연히 간목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지지에 신금이 있어서 벽갑할 수 있으면 부화기를 다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화와 간목이 양투하고 그리고 지지에 경금의 배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월에는 진월 경금은 먼저 간목을 용하고 다음으로 정화를 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진월에는 무토가 사령을 해서 매금의 우려가 있으니까 먼저 간목을 용하고 다음으로 정화를 씁니다. 경금의 벽갑은 용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진월에는 정화 간목이 투하면 경이 투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진월에는 갑이 없는 정이 없는 갑으로 북위격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갑과 정이 진월 경금의 진신이 됩니다. 여름의 경금, 여름 중에서도 4월의 경금은 먼저 임수로 중화를 이룬 다음에 무토를 취하고 그 다음 병화를 써서 보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음, 경금은 사에서 장생이 되지만 약합니다. 왜냐하면 병화가 당황하고 비록 무토가 등록을 해서 병화가 금을 녹이지는 못하지만 무토 역시 금을 생하기는 어려운데요. 조토불능 생금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로 윤택하게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먼저 임수를 용신으로 삼아서 중화한 다음에 무토를 취하고 그리고 다음으로 병화를 써서 보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4월 경금이 4월 경금의 명식에서 임수, 무토, 병화 이 3자가 모두 투했다면 북이 쌍전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5월의 경금은 무토를 전용하고 개수를 차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5월 경금은 화가 왕한 때라서 경금은 욕폐지에 있으니까 임수를 전용하고 개수를 차용해야 합니다. 즉 5월은 정화가 사령을 해서 심하게 경금을 단련하니까 임계수를 이용해서 사룡식재격을 짓지 않으면 흉합니다. 예를 들어 임수가 투했는데 개수가 암장이 되고 지지에서 경신금을 본다 하면 과갑은 무조건 따라옵니다. 그러나 이때도 무기토가 수를 제하게 되면 용신인 수가 회순이 되니까 그때는 평범한 명이 됩니다. 5월 경금은 그러니까 수가 없으면 절대 상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월의 경금은 먼저 정화를 취하고 간목으로 소토를 하게 되면 북위격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미월의 경금은 삼복이지만 한기가 생하는 때라서 금이 완고해서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정화를 용하고 다음으로 간목을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화와 간목이 양투하게 되면 북위격을 이루는데 이때 주의해야 할 거는 개수가 정화를 상하게 하면 아주 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수를 잘 살펴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을의 경금은 가을 중에서도 신월의 경금은 정화로 단련해야 하고 다음으로 간목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신월에는 강한 금의 예리함이 극에 달해서 정화를 전용해서 할연하고 다음으로 간목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도 임계수를 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신월 경금은 반드시 단련해야지 큰 기물이 되는 것인데요. 금을 단련하려면 정화가 우선이고 반드시 간목으로 인정해야만 불이 항상 타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월의 경금은 정화, 간목이 양투하고 다시 하나의 병화를 보면 공명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6월 경금은 여전히 강하고 예리합니다. 그래서 정화와 간목을 용신으로 삼고 병화로 보좌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6월 경금은 가을이 깊어지는 때라서 한기가 심하니까 정화로 단련하고 병화로 한기를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 경금은 관사를 함께 취하는 것입니다. 어, 수월의 경금은 먼저 간목을 용해서 소토하고 다음으로 임수를 용해서 세척하면 금이 드러난다. 그리고 이때는 기토탁임을 꺼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수월에는 무토가 사령을 해서 임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수월 경금은 토가 두터워서 금이 묻힐까 염려가 있기 때문에 먼저 간목을 써서 소토를 하고 다음에 임수로 세척을 하게 되면 경금이 아주 유용해집니다. 그런데 이때 기토가 있으면 임수를 탁하게 하니까 좋지 않습니다. 임수를 이용해서 금수상간의 수기를 드러내면 아주 좋은 격국이 됩니다. 겨울의 경금은 해월, 그중에서 이제 해월 경금은 정화가 일선의 용신이 되고 병화, 간목을 갖추어서 보좌하게 되면 귀격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해월의 경금은 금한 순행한 때로서 정화가 없으면 단련할 수 없고 그리고 병화가 없으면 한기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관살이 함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름다운 명이 됩니다. 그래서 일선의 용신은 정화이고 그리고 여기에 병화와 간목을 갖추게 되면 귀격을 이루게 됩니다. 자월의 경금은 천기가 엄한 때니까 거듭 정화와 간목을 취하고 다음으로 병화를 취해서 따뜻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월의 경금은 아주 추울 때라서 따뜻하게 해야 하니까 정화와 간목이 양투하고 그리고 지지에 병화가 있으면 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주의할 점은 자월 경금은 신약하게 되면 인수운보다는 비겁의 운이 길합니다. 왜냐하면 무기토의 인수는 금수의 청함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축월의 경금은 한기가 아주 심할 때라서 먼저 병화를 용신으로 삼아서 해동한 다음에 정화로 단련해야 하는데요. 이때 간목이 없으면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월 경금도 한기가 아주 태중해서 재차 습리가 많으면 더더욱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병화를 취해서 해동하고 다음으로 정화를 취해서 연금하니까 간목은 적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축월은 간목의 중요성이 해월이나 자월에 비해서 유용한 용신이 되는데 이선의 용신이라 하더라도 이때는 좀 더 효용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계절로 나누어서 경금의 진신 체계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정리된 내용은 공식은 아닙니다. 지지에 어떤 형태의 오행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용해야 하는 진신 체계도 조금씩 달라지니까 여러분들도 난강망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식감별 조합의 희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금이 간목을 만나면 이때는 흠목위재라고 해서 좋은 조합으로 봅니다. 이것은 나무를 쪼개어 제목을 만드는 격으로 좋은 제목의 상으로 크게 축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조합입니다. 그런데 경금과 간목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정화가 있다면 아주 상격의 진신체계를 갖춘 것으로 봅니다.
경금이 을목을 만나게 되면 상합유정으로 좋은 조합으로 보는데요. 커다란 바위산에 난초꽃이 피어 있는 격으로 부부궁이 길하고 가정이 화목해서 권위가 있다고 보는 그런 조합입니다. 경금이 병화를 보게 되면 태백입형이라고 해서 아주 좋지 못한 조합으로 봅니다. 이것은 무딘 경금을 비추는 태양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직장 근무가 적합하지 않고 성패의 부침이 따른다 이렇게 보는 조합입니다. 경금이 정화를 보게 되면 득화이예라고 해서 좋은 조합으로 보는데요. 불을 얻어서 예리하게 변하는 격이다 이렇게 보는데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게 되어 큰 발전과 성공을 거두게 된다 이렇게 보는 조합입니다. 경금이 무토를 보게 되면 토중금매 또는 토다금매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아주 좋지 않은 조합으로 봅니다. 많은 흙에 묻혀 있는 격으로 주변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고 태만해질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는 조합입니다. 경금이 기토를 보게 되면 금실무성이라고 해서 이것도 아주 좋지 못한 조합으로 보는데요. 태왕한 금 때문에 명성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보는데요. 재능만큼 주변의 인정을 따르지 않고 졸렬해지기 쉽다. 이렇게 보는 조합입니다. 경금이 경금을 만나는 것도 양금상살이라고 해서 아주 좋지 않은 조합으로 봅니다. 두 금이 서로 죽이려는 격 이렇게 보는데요. 일생 가운데 한 번은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하기 쉽다고 보는 그런 좋지 않은 조합입니다. 경금이 신금을 보게 되면 철추쇠옥이라고 해서 이것도 굉장히 좋지 않은 조합으로 봅니다. 옥구슬을 쇠방치로 부수는 격으로 간혹 무서운 성격을 드러내게 되면 큰 사고를 일으킨다 이렇게 보는 조합입니다. 경금이 임수를 보게 되면 득수이청이라고 해서 아주 좋은 조합으로 보는데요. 물을 얻어 맑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식의 흡수가 뛰어나고 재능을 다 발휘해서 성공을 거두게 된다 이렇게 보는 조합입니다. 경금이 개수를 보게 되면 보도사로라고 해서 아주 좋지 않은 조합으로 봅니다. 이슬에 칼이 녹이 쓰는 격으로 참견이 많아서 실패하는 유형이다. 이렇게 보는 좋지 않은 조합입니다. 이상으로 경금의 식감별 조합의 희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